32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완전히 속았잖아. 우리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기나 해요? 매일 아빠를 기다렸는데 다른 자식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우리만 버려졌잖아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슬부슬 내리던 가을비가 오후가 되자 그쳤습니다. 이순자는 집 앞 작은 텃밭에서 마지막 고추를 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참 고요했습니다. 74세가 된 지금도 순자는 혼자서 이 작은 시골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고추를 씻으며 순자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추석이 코앞이었습니다. 벌써 32번째 맞는 혼자만의 명절이었습니다. 1993년 남편 강우진이 군 작전 중 실종되어 전사 처리된 이후로 계속된 일이었습니다. 엄마, 명절 때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했잖아요. 혼자서 뭘 하신다고 그래요? 며칠 전 딸 미정이가 전화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곳이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명절이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진이 아빠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지. 순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부엌 찬장에서 제사상에 올릴 음식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우진이 좋아하던 북어국,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과일들이었습니다. 비록 국립현충원의 봉안당에서 간소하게 지내는 차례이지만 순자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순자는 검은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1993년 우진의 영결식 때 입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3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에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아, 올해도 왔네. 아직도 보고 싶다. 짐을 챙기며 순자는 서랍에서 우진의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직후에 찍은 사진으로 순자가 가장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우진은 여전히 30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당신은 늙지도 않고 참 좋겠네요. 순자는 쓸쓸히 웃으며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우진은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국립현충원까지는 버스로 2시간이 걸렸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어 봤습니다. 우진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홀로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혼자였습니다. 아들 준호와 딸 미정은 아버지 없이 자랐고 이제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키웠지, 우진아.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진은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현충원에 도착하자 벌써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라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봉안당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의 위패가 있는 곳까지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와서 차례상을 차리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가던 길이 공사 중이라 우회해야 했습니다.
봉안당 한쪽 구석, 평소에는 가지 않던 곳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잠들어 계시는구나. 그때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강우진. 그 이름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히 우진의 위패는 다른 곳에 있는데 여기에도 같은 이름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동명이인이겠거니 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자신의 남편 강우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든 모습이었습니다. 순자가 본 적 없는 늙은 우진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70대의 우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위패에 적힌 내용을 다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강우진 1951만 2019부 강민수 배우자 김영희.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진의 아버지 이름은 강민수가 아니었습니다. 강동철이었습니다. 순자가 시아버지를 20년 넘게 모셨는데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자신, 이순자여야 했습니다. 김영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생모년도였습니다. 1951년생은 맞았습니다. 우진의 생년월일을 순자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연도가 2019년이었습니다. 우진은 1993년에 전사했는데 어떻게 2019년까지 살았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우진아, 이게 뭐야? 순자는 중얼거리며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우진이었습니다. 그 특유의 눈웃음,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순자만이 알고 있는 우진의 특징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우진아, 당신이 맞아? 정말 당신이야? 순자는 위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져온 제사상 차릴 생각도 잊은 채 그저 그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실제로는 2019년까지 살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여자와 함께 다른 아버지의 아들로서 말입니다. 해가 거의 져가고 있었지만 순자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위패를 바라보며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봐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진아, 이게 뭐니? 나한테 설명해줘.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봉안당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립현충원에서 본 그 위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우진의 얼굴이었는데 어떻게 다른 정보들이 적혀 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아침에 미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그러게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했잖아요. 미정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명히 본 것인데 어떻게 이상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다시 국립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본 것이 정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현충원에 도착해서 어제 그 자리로 가니 위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강우진이라는 이름도 2019년이라는 사망연도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중년의 남성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봉안당에 있는 강우진이라는 분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요. 순자는 위패에 적힌 정보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1951년생이고 2019년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뒤적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분이시군요. 그런데 어르신과 무슨 관계가 되시는지요? 저는 이분의 부인입니다. 직원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부인이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배우자가 김영애 씨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제 남편인데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진을 봤는데 분명히 제 남편이에요. 순자는 가방에서 우진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은 사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닮았네요. 하지만 여기 계신 강우진 분은 실종자 신분으로 돌아오셔서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실종자 신분으로 돌아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군에서 실종되셨다가 나중에 다시 나타나신 분이에요.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실종자가 돌아왔다니요. 그분이 언제 돌아오셨나요? 정확한 날짜는 개인정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1990년대 중반쯤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1990년대 중반이라면 우진이 실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럼 우진은 그때부터 2019년까지 25년 가까이 살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돌아오신 후에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신분 복구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가족과의 연락이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존 가족과의 연락이 어려웠다니요. 혹시 그분의 유족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유족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유족이요? 네, 배우자분과 자녀분이 계세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진이 다른 여자와 살면서 자식까지 두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휘청거리며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32년 동안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까지 두고 살았다니요. 봉안당 앞에 다시 서서 우진의 위패를 바라봤습니다. 늙은 우진의 얼굴이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왜 그랬어? 나를 왜 찾지 않았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2년 동안 기다렸는데 우진은 살아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순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우진이 왜 실종되었는지, 왜 자신들을 찾지 않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김영희,
그 사람이 누굴까?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의 두 번째 아내라는 그 여자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자녀도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우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입니다. 32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궁금해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우진아, 내일부터 당신을 찾아가겠어. 당신이 왜 그랬는지 꼭 알아내겠어. 순자는 위패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32년 만에 남편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제 관리사무소에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진이 실종자 신분으로 돌아와서 다른 가족과 살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군 기록부터 찾아봐야겠어. 순자는 오래된 서류함을 뒤져서 우진의 군복무 관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전사 통지서, 훈장 증서, 그리고 몇 장의 공문들이 있었습니다. 32년 전에 받았던 서류들이었지만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돌려막기를 당한 끝에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사자 유족인데요. 남편의 군복무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우진의 인적사항을 말했습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강우진 씨 맞으시죠? 그런데 여기 기록이 좀 이상하네요. 어떻게 이상한가요? 1993년에 실종 처리되었다가 1995년에 생존으로 변경되었네요. 그런데 또 2019년에 사망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995년에 생존으로 변경되었다니요. 그럼 우리 가족들한테는 왜 연락이 없었나요? 글쎄요, 당시 기록을 보니까 신원 보호 조치가 취해졌다고 되어 있네요. 특수작전 관련해서 보안상 가족 접촉이 제한되었던 것 같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이 살아 돌아왔는데도 가족들과 연락할 수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관리소 직원이 말했던 유족들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미정이가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강우진 2019년 사망으로 검색해보니 몇 개의 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해보니 작은 지역 신문의 부고란이었습니다. 강우진 68세 별세, 발인 2019년 3월 15일, 유족 부인 김영희, 딸 정유림. 정유림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이 정씨였습니다. 강씨가 아니라 정씨라니요. 왜 성이 다르지? 순자는 더 자세히 검색해 봤습니다. 정유림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보니 몇 개의 기사가 더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역 봉사활동 관련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정유림이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의 이름이 정연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연수?
우진이가 정연수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는 말이야? 순자는 다시 검색했습니다. 정연수라는 이름으로 찾아보니 더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정연수는 1995년부터 한 작은 도시에서 살았고 김영희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진이 강우진이 아닌 정연수라는 가명으로 다른 여성과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와의 결혼은 뭐가 되는 거야?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정유림의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봉사활동 관련 기사에 연락 가능한 기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기관에 전화를 걸어 정유림과 연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개인정보라며 거절했지만 순자가 간절히 부탁하자 정유림에게 연락해서 의향을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정유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림입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해 문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혹시 따님의 아버지 성함이 정연수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아버지를 찾으시는 건가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따님의 아버지가 제 남편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전화 너머로 정유림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강우진인데 1993년에 군에서 실종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따님 아버지와 같은 분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요. 정유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희를 만나실 수 있으세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나요? 네, 사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누구를 찾으셨거든요. 자꾸 순자야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진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정말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순자라는 분이 누구신지 말이에요. 순자와 정유림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정유림이 살고 있는 도시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만날 정유림이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우진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우진이 정말 다른 여자와 살면서 자식까지 두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32년 동안 지켜온 우진에 대한 기억들이 모두 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진아, 내일이면 내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될 거야.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순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우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차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카페 안을 둘러보며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순자 할머니세요? 네, 맞습니다. 유림 씨죠? 정유림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우진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전화로 말씀하신 게 사실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의 남편이라는 게요? 순자는 가방에서 우진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유림은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저희 아버지 젊으셨을 때 모습과 똑같아요. 그럼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요? 정유림은 핸드폰에서 자신의 아버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늙은 우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가 국립현충원에서 본 그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도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과거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안 하셨나요? 군대 이야기나 젊었을 때 일들을 물어보면 항상 피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밤에 악몽을 꾸시면서 미안하다, 순자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진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유림 씨, 아버지가 언제부터 여기서 사셨는지 아세요? 1995년부터요. 제가 태어난 해가 1996년이니까 그 전부터 어머니와 만나셨던 것 같아요. 순자는 계산해 봤습니다. 우진이 실종된 게 1993년이고 1995년부터 정연수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다니요. 그럼 그 사이 2년 동안은 어디서 뭘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셔서요. 다만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대요. 아프셨다고요? 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악몽도 자주 꾸시고 기억도 중간중간 없으셨대요. 순자는 우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상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림 씨, 혹시 아버지 관련 서류 같은 건 없나요? 신분증이나 혼인신고서 같은 거요. 집에 있어요. 같이 가서 보실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유림의 집은 카페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우진이 좋아하던 장미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심으신 거예요. 장미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진이 젊었을 때도 장미꽃을 좋아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유림이 서류함을 꺼내왔습니다. 여기 아버지 관련 서류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꺼낸 건 정연수 명의의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사진은 분명히 우진이었지만 이름은 정연수였습니다. 이상하죠? 아버지 본명이 강우진이라면서 왜 정연수로 살으셨을까요? 순자는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정연수와 김영희의 혼인신고서였는데 날짜가 1995년 7월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더 이상해요. 정유림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신원 복구 관련 공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정리하다가 찾은 건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순자는 공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복잡했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우진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특수부대에서 비공개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기억 장애가 생겼고 신원보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런데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 사망 신고가 취소되지 않았고 우진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 아버지가 군에서 특별한 임무를 하시다가 다치셨나 봅니다. 그래서 원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순자는 마침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자신들을 버린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저희를 일부러 버린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유림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봐주세요. 그것은 우진이 손으로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순자에게 마이너스 미안하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살아있다고 말하지 마라.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다. 순자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이 자신들을 잊지 않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할머니를 사랑하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할머니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정말요? 네, 순자야, 용서해다오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순자는 32년 만에 우진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진도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았습니다. 유림 씨, 고마워요.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할머니가 아버지의 첫 번째 가족이었구나 싶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순자는 우진을 향한 원망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진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진의 또 다른 자식 이야기였습니다. 정유림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우진이 자신들을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아픈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인터넷에서 우진의 부고 기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혹시 놓친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장례식 사진이 몇 장 올라온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상복을 입은 정유림과 김영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성이 순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람. 순자는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 젊은 남성의 얼굴이 자신의 막내 아들 준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설마 유림이한테 오빠가 있나? 순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유림은 분명히 자신이 우진의 유일한 자녀라고 했는데 사진 속의 남성은 분명히 가족 같아 보였습니다. 서둘러 정유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림 씨, 죄송한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할머니. 뭐든지 물어보세요. 혹시 아버지 장례식 때 조문 온 사람들 중에 젊은 남자가 있었나요? 아, 네.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누구였나요? 정유림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분과 사귀셨던 적이 있대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여자분이요? 네, 그분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정우라고 해요. 제가 태어날 때쯤에 그 여자분이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키우셨거든요. 순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진이 김영희와 결혼하기 전에 또 다른 여성과 사귀면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말입니까? 그럼 정우 씨는 아버지의 첫 번째 아들인 거네요? 그런 셈이죠. 하지만 저희 가족이랑은 좀 떨어져서 살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끔 연락하는 정도고요. 순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진이 자신들 가족과 헤어진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던 것일까요? 유림 씨, 혹시 그 정우 씨와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시려고요? 무슨 일이신가요? 사진으로 봤는데 제 아들과 너무 닮아서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정유림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정우 오빠에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실망하지 마세요. 정우 오빠는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요? 아버지가 정우 오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셨잖아요. 정우 오빠는 그걸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날 정우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유림이한테 들었는데 저랑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서 뭘 하시려고요? 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서요. 전화 너머로 정우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요? 그럼 할머니도 아버지한테 버림받으신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럼 만나죠.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이틀 후, 순자는 정우와 만났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키와 체격까지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의 인사는 차가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순자는 준비해온 준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제 아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는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저랑 정말 많이 닮았네요. 형제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만나고 싶었어요. 순자는 우진과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진지하게 듣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복잡한 사람이었나 봐요. 왜요? 할머니를 두고 떠나서 제 엄마를 만나 저를 낳고 또 제 엄마가 죽으니까 김영애 씨와 결혼해서 유리미를 낳고 평생 방황하신 것 같아요. 순자는 정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우 씨도 아버지를 원망하시나요? 원망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워요. 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정말 많이 울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셨나 봐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밤에 자주 악몽을 꾸셨어요. 순자야, 미안하다라고 말하시면서 울기도 하셨고요.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셨나 봐요.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엄마 이름을 부르시면서 왜 나 혼자 남겨두고 갔냐고 원망하기도 하셨어요. 정말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평생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를 찾을 수 없으니까 제 엄마를 만나셨고, 제 엄마마저 떠나니까 김영애 씨를 만나신 거죠. 순자는 우진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도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 아버지가 제 가족을 찾으려고 하신 적은 없나요? 있었어요. 가끔 전화번호부를 뒤지시거나 옛날 주소를 적어 놓으신 종이를 보시곤 하셨거든요. 하지만 연락은 못 하셨죠. 왜요?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자신이 할머니한테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순자는
32년 동안 품었던 원망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진도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고요. 그러셨나요? 네, 그리고 순자가 날 용서해 줄까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누군지 몰랐는데 할머니셨구나요. 순자는 우진의 마지막 마음을 알게 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와서 준호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미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순자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우진이 살아 있었다는 것, 다른 가족들과 살았다는 것, 그리고 정우라는 아들이 더 있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다 사실이에요? 미정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하지만 아빠도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 힘들어서 다른 가족을 만드셨나요? 미정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아빠도 돌아오고 싶으셨을 거야. 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연락 한 번 안 하셨는지. 준호야, 아빠가 우리를 평생 그리워하셨대. 하지만 두 아이 모두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우진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아,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용서한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순자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우진을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픈 구석이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여전히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었고 집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유림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중요한 걸 찾으셨대요.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남기신 것 같아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진이 자신에게 남긴 게 있다니요. 서둘러 정유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가 마주 앉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급하게 부탁드렸어요. 이게 뭔가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쓰신 편지예요. 저한테 꼭 순자라는 분에게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요? 네, 그런데 그때는 순자 씨가 누군지 몰랐어요. 최근에야 알게 됐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봉에는 순자에게라고 우진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우진의 익숙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내가 받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쓴다. 먼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32년 동안 너와 아이들을 버린 채 살아온 것이 내 평생 최대의 죄악이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그 작전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내 존재 자체가 기밀이 되어버렸다. 살아있다고 알려지면
모든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처음 인연은 정말 미쳐버릴 뻔했다. 너희들을 그리워하면서도 연락할 수 없는 게 너무 괴로웠다. 몇 번이나 집 근처까지 갔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그러다가 수연이를 만났다. 정우 어머니 말이다.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다 보니 사랑하게 되었고 정우를 낳았다. 하지만 수연이가 정우를 낳고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다. 또다시 혼자가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어린 정우를 키우면서도 계속 너희 생각만 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를 두고 산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자격이 있을까 싶었다. 순자야, 나는 평생 너만 사랑했다. 수연이와 영희도 사랑했지만 그건 외로움을 달래려는 사랑이었다. 너에 대한 사랑은 달랐다. 진짜 사랑이었다. 준호와 미정이에게도 전해줘. 아빠가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너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그리고 정우와 유림이도 만나봐줘. 그 아이들도 내 자식이긴 하지만 너희만큼 사랑받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정우는 엄마를 일찍 잃어서 더 외로웠을 거다. 순자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용서해 줬으면 한다. 사랑한다, 순자야. 평생 사랑했다. 우진이가 편지를 다 읽은 순자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32년 만에 들은 우진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순자 씨,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혼잣말을 하셨어요. 순자가 날 용서해 줄까? 아이들이 원망하고 있을까? 그런 말들을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김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 씨, 우진이가 절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밤마다 순자 씨 이름을 부르시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을 받아들이셨나요? 김영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의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남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순자는 김영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진 씨의 자식들이 만나게 해주세요. 정우와 유림이가 형, 누나가 있다는 걸 알면 좋아할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제 아이들이 아직 천천히 해도 돼요. 언젠가는 모두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정유림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정우, 오빠가 할머니 아들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형제가 있다는 게 신기하대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우진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준호와 미정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고 우진의 진짜 마음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오해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아빠가 남기신 편지야. 편지요? 그래,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다 적혀 있어. 한 번만 와서 읽어봐 줄래? 준호는 한동안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내일 갈게요. 32년 만에 받은 남편의 마지막 편지가 드디어 가족들에게 전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가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32년 만에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볼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정도 함께 오기로 했지만 막상 와서는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들어가자. 오빠, 저는 아직. 그래도 아빠 편지잖아. 한 번은 봐야지. 미정은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순자는 두 자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와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엄마가 차 끓여줄게. 됐어요, 엄마. 편지부터 보여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순자는 우진의 편지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펼치자 미정도 옆에서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어가며 두 남매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분노에서 당황으로, 당황에서 슬픔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게 정말 아빠가 쓰신 거예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아빠 필체 맞지? 준호는 편지를 다시 읽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우리를 찾으려고 하셨다고요? 그래, 그런데 용기가 없으셨던 것 같아. 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아빠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미정아. 아빠도 많이 힘드셨던 거야. 준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그럼 그 정우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 형제인 거예요? 그래. 그리고 유림이라는 여동생도 있고. 보고 싶어요. 미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아빠가 키우신 다른 자식들이요.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그토록 반대하던 미정이 마음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야? 네, 아빠 편지를 읽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만큼 아빠를 그리워했을 것 같아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특히 정우라는 분이요. 며칠 후 순자는 정유림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림아, 우리 아이들이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해. 정말요?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 정유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묘소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순자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주말 오후 국립현충원 봉안당 앞에는 두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자와 준호, 미정이 한쪽에 서 있고 김영희와 정유림, 정우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정우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형제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닮았네. 미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정 언니죠? 저는 유림이에요. 정유림도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반가워요, 유림아. 김영희는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우진이가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순자는 우진의 위패 앞에 작은 메모를 놓았습니다. 우진아, 내 자식들이 다 모였어. 이제 마음 놓고 쉬어. 그때 정우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끼리 상의했는데요. 아버지 위패에 할머니 이름도 같이 새기면 안 될까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을요? 네,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시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희 씨 생각은 어떨까요? 김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우진 씨 마음속에는 항상 순자 씨가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위패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름 옆에 첫 번째 부인 이순자, 두 번째 부인 이수연, 세 번째 부인 김영희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네 자녀의 아버지로 잠들다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우야, 너 직업이 뭐니?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교사예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아, 그래. 나는 회사원이고. 형은 결혼하셨어요? 응, 아내랑 아들 하나 있어.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유림아, 너는 결혼했니? 아직 안 했어요. 언니는요? 나도 결혼했어. 딸 둘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희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네, 많이 편해졌어요. 영희 씨는 어때요? 저도요. 우진 씨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우진을 향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을. 그날 밤 순자는 우진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아, 이제 내 자식들이 다 만났어. 모두가 내를 이해하고 용서했어. 마음 놓고 가거라. 32년 만에 순자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할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하루가 될 거야. 순자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국립현충원에서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에게서 순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줌마,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니? 사실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들이 있는데 아줌마와 형, 누나들도 보셨으면 해서요. 순자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우진이 남긴 물건들이라니요. 그래, 언제 갈까? 이번 주말은 어떠세요? 준호 형과 미정 누나도 함께요. 며칠 후 주말, 순자는 준호, 미정과 함께 정우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우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유림과 김영희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쪽으로 오세요. 정우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트렁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 물건들이에요. 정우가 트렁크를 열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순자가 사진첩을 펼치자 깜짝 놀랐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자신과 우진, 그리고 어린 준호와 미정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아버지가 평생 가지고 계셨어요. 정우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진첩을 넘기자 중간중간에 다른 여성과 아이들 사진도 있었습니다. 수연과 정우, 그리고 김영희와 유림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나 봐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다른 물건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우진이 썼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순자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너희 생각이 많이 났다. 준호가 몇 살이 되었을까? 미정이도 이제 많이 컸겠지?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두 번째 편지도 순자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죽으면 내 존재를 알리지 말아줘. 너희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다. 그냥 죽은 것으로 알고 살아줘. 준호가 편지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보고 싶어 하셨구나. 세 번째 편지는 준호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남자답게 잘 자라줘. 엄마와 누나를 잘 돌봐줘. 네 번째 편지는 미정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미정아, 아빠의 공주야.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줘. 아빠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어. 미정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이렇게나 우리를 생각해 주셨는지 몰랐어요. 마지막 편지는 특별했습니다. 네 자녀 모두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준호야, 미정아, 정우야, 유림아. 너희 모두가 아빠의 자랑이야. 비록 함께 살지 못했지만 너희들을 모두 똑같이 사랑해. 아빠가 죽으면 서로 만나서 가족이 되어줘. 너희들은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준호는 형으로서 동생들을 잘 챙겨주고 미정이는 누나로서 동생들을 사랑해줘. 정우와 유림이도 형과 누나를 잘 따라줘. 그리고 순자와 영희 두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아줘. 두 분 다 아빠를 사랑해준 고마운 분들이야. 아빠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야.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를 다 읽은 네 자녀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형, 누나.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니? 이제부터 정말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명절 때도 함께 보내고 가족 모임도 하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러고 싶어. 미정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요. 순자는 기뻤습니다. 그럼 다음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보내자. 정말요? 유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줌마가 직접 음식 해줄게. 김영희도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순자 씨. 그날부터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추석이 되었습니다. 순자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준호의 아내와 아들, 미정의 남편과 두 딸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정우와 유림, 김영희까지 합쳐져 정말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줌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유림이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줌마가 또 해줄게. 아줌마, 이제 정말 저희 어머니 같아요. 정우의 말에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래, 32년 만에 이렇게 큰 가족이 생겼으니까. 준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때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아줌마 아버지 묘소에 다 같이 가서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다음 날 큰 가족이 모두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우진의 위패 앞에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진아, 내 소원대로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 되었어. 내 손주들도 다 데려왔고,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쉬어.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우진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이렇게 좋은 자식들을 남겨줘서 이제 나도 외롭지 않아. 32년의 긴 기다림 끝에 순자는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진도 하늘에서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달은 순자에게는 매일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